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보 사장님들의 상담 창구 창업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음식점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음식점의 메뉴를 맛집 밀키트로 만들어서 한번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보고 싶다. 밀키트 만들어서 좀 포장으로도 판매해도 되고 또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해보면 매출에도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관한 부분을 제가 직접 실행을 해본 거죠. 지금 온라인 시장으로 우리 매장의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깨고 시장을 확장하고자 하시는 사장님들이 아마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사장님들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미 5년 전에 직접 실행까지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요. 그런 고민과 내용을 현재 가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커뮤니티에서 어떤 사장님께서 사연을 올려주신 겁니다. 음식점이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데 힘들다. 이제 오프라인 매장 그만하고 싶고 나 온라인으로 밀키트 한번 팔아보고 싶어요 라는 내용인 겁니다. 해당 사연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제 경험에 따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장사 8년차 중 도와주세요. 제목 그대로 2018년도에 음식점을 처음 시작했어요. 홀서빙 경험도 없던 제가 요리하는 건 좋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간절히 열심히 했고 3년 만에 확장 이전했고 체인도 5군데 오픈했어요. 너무 대단하신데요? 네, 저희 가게는 한식주점이에요. 8년째 하다 보니 슬럼프도 오고 직원 관리도 힘들고 계절마다 신메뉴도 신경 써야 하고 코로나 한국 경기 침체 다 매출과 관련이 생기니 오프라인 장사가 너무 이제 지치네요. 정말 힘든 시기죠. 그리고 지금 술집 같은 경우에는 특히 1차가 안 되는 술집은 지금 2차, 3차, 4차 이런 술집들은 정말 다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 지나고 나서 이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질병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크게 바꿔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밥 먹고 술집에서 2차 하고 그리고 맥주집 가서 3차 하고 새벽까지 이렇게 회사나 개인들이 술 문화를 즐겼다고 하면 그 팬데믹이라는 엄청난 이슈 이후로는 정말 길어봐야 3차? 그 전에는 다 이제 집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 명이 엄청난 단체 모임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점 그리고 술집 엄청 힘들 거예요. 그리고 술집을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엄청 잘 해내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상 지금 고깃집 창업이 근 2, 3년 동안 엄청 핫했고 많은 분들이 고깃집 창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고깃집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보장하는 듯 한 가게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사실 고깃집이 가게 운영도 어느 정도는 바로바로 즉석 요리 해가지고 판매하는 가게보다는 조금은 난이도가 쉬운 편이었고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고 객단가가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고깃집이 최근 2, 3년 동안 가장 큰 유행으로 창업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깃집이 잘 되는 것과 술집이 안 되는 거에 대한 이유는 2차, 3차, 4차가 줄었기 때문이에요. 고깃집은 식사도 되고 술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깃집에 손님들이 많이 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그런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흐름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포차나 술집 이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첫 창업인 분들은 저는 이 업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8년 동안 이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지금 뒤돌아보니 또는 못할 것 같아요. 아직도 가게 운영 중에 있지만 이제 가게를 정리하고 식품 제조업해서 온라인 판매하고 싶은데 사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요리 개발을 좋아하고 즐거워해서 8년 동안 운영해왔지만 오프라인은 이제 지치네요. 요리 개발해서 온라인 팔아보고 싶은 메뉴들이 있는데 해보진 않은 일이라 해보신 사장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한 5년 전쯤에 제가 중국에 이제 비즈니스차 여행을 가서 중국 시장에 있는 쇼폼 커머스, 지금의 이제 쇼폼 영상을 보면서 쇼핑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가게 방문에 예약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제가 그 당시에 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넥스트 트렌드다 라는 생각을 갖고 한국에 오자마자 법인회사를 만들었죠. 제가 운영하는 매장에 메뉴를 이제 밀키트화를 시켜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마케팅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이 밀키트 제품을 제가 온라인으로 팔아보니까 이거는 우리 회사가 직접 마케팅 역량을 내재화시켜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큰 계기였던 겁니다. 이게 정말 온라인 마케팅이랑 그리고 오프라인 마케팅이랑 너무 달라요.
지난 창고 영상에 아마 내용이 좀 나왔지만 오프라인 마케팅은 초기에 마중물을 정말 좋은 물로 넣어주면은 추가로 예산을 편제해서 지출을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 매장이 궤도에 오르고 나면은 매출이 계속 이어지거나 성장할 수 있어요. 왜냐면 매장 운영에 대한 그런 서비스나 상품성에 대한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인지가 되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재방문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온라인은 달라요.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 마케팅 비용을 500만 원을 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500만 원 써가지고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이 500만 원이라는 마케팅 예산을 줄이면은 거진다 매출이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예산을 늘려야 매출도 같이 늘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팔고 싶으면은 그거에 따른 마케팅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거죠. 그것도 계속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순간은 그 제품이 시장의 카테고리 아예 그냥 뭐 칫솔은 페리오, 뭐 면도날 하면 질레트 뭐 이런 식으로 이 카테고리를 생각했을 때 바로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우리가 그렇게 시장에 자리매김하면 어느 정도 이 마케팅을 계속해서 인풋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유지되거나 성장할 수 있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그냥 브랜드 소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밀키트는 냉장식품 그리고 특히 맛집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확장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맛집 밀키트라고 해서 매장의 맛과 90% 100% 동일하게 구현을 하겠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식품 제조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고기를 초벌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초벌하는 방식을 밀키트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한들 그 업체에서는 소스랑 야채랑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그 회사에서 다 만들어서 유통 판매해주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 회사에서 직접 우리 매장에서 아니면 별도의 식품 제조 공간을 만들어서 그렇게 생산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제조, 유통, 판매 이 세 가지 전부 다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모두 다 운영하기라는 정말 어려운 그리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돼버립니다. 우리가 뭐 공장을 차리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판매량이 받쳐줘야지 이제 공장을 차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못 모르고 많이 팔릴 것만 생각해가지고 공장을 먼저 만들어 버리면 그거는 웬만한 매장 3-4개 버금가는 투자 비용이 필요할 뿐더러 온라인 비즈니스로 확장이 실패하게 되면 이건 엄청난 리스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음식점을 하는 사장님들이 밀키트 시장으로 확장을 하는 거를 대부분 많이들 어려워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 당시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손님들이 많이 안 오니까 온라인으로 좀 밀키트를 파는 분들이 많았고 그런 밀키트만 큐레이션 해주는 플랫폼들도 있었지만 지금 전부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프레시지라는 우리나라에서 1등 하던 밀키트 스타트업 회사도 지금은 어렵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음식점의 밀키트 제품을 온라인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소상공인으로서 정말 많은 허들이 존재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자기 채널을 갖고 있고 사장님이 인플루언서다라는 분들, 고정 팔로워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분이라면 어느 정도 판매를 잘 하실 수 있겠죠. 그럼 본인의 채널에서 판매하는 거는 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이 밀키트가 또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률이 대체적으로 평균 10% 남짓에 불과합니다. 물론 많은 채널에서의 수수료를 아끼고 마케팅 비용을 아낀다면 그 영업이익률을 2배 가까이는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기가 정말 어렵고 하물며 공동구매조차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맛집 밀키트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너무 높아요. 부자재 구매력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식자재 비용이 계속 오르는 판국에 우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퀄리티랑 비슷하게 가겠다고 하면은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판매가를 높게 팔아야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지금 네이버나 쿠팡에 팔고 있는 밀키트들 가격 한번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가격, 저희가 판매할 수 없는 가격에 판매하는 곳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근데 앞으로 다가올 쇼폼 커머스 시장에 우리가 쇼폼 컨텐츠로 하여금 밀키트까지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시장에 자리매김을 한다면 그때는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민을 올려주신 사장님의 사연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자면 음식점을 운영하다가 온라인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거 혹은 전환하는 거는 매우 힘들고 우리가 해왔던 F&B 사업이랑은
완전 다른 시장이다. 그 난이도가 정말 높고 결론적으로는 온라인 정말 힘들다. 그리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이렇게 잘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비즈니스에 집중해서 확장하는 게 오히려 저는 승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해서 영업이익률이 드라마틱하게 좋을 거라는 생각은 이건 대단한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쯤 되면은 이제 야, 그러면 너는 그렇게 잘 알고 경험하는 애가 온라인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 회사에 온라인으로 밀키트를 판매하고 있는 그 상황을 제가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쇼핑 커머스로 판매를 하고자 너무 빨랐죠. 제가 4년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쇼핑 커머스는커녕 쇼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우리의 밀키트를 구매하기까지는 거의 전환율이 없다시피 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채널들을 뭐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채널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채널을 성장시켰다면 지금은 그 밀키트 판매가 좀 잘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상 브랜드 채널에 집중하기보다는 영상 단건에 저희가 집중해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출 전략을 했다 보니까 사실상 밀키트 판매가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희 오프라인 매장이 있다 보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밀키트 제품을 인지를 하고 계셨다가 구매를 해주시거나 저희 채널에서 재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냥 꾸역꾸역 팔고 있는데, 아닌 중 다행인 거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서 수출 판매에 대한 부분을 계속 두드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출 판매 계약이 돼서 미국 시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의 밀키트 제품은 이제 미국 시장으로 저희 브랜드 IP와 소스만 판매를 하고, 미국 현지 시장에서 고기랑 야채 같은 것들을 조달을 해가지고 현지에서 생산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온라인 투 오프라인, 줄여서 O2O 전략이라고 하죠.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판매를 동시에 함으로써 오프라인 매장이 확장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온라인 판매도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로 현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해당 브랜드의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에 다다랐죠. 뭐 제가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유명하신 인플루언서 분들은 자기 브랜드의 밀키트를 잘 판매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조그만한 회사다 보니까 잘 판매를 하지 못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직점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은 저와 같은 그리고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에너지랑 그 비용을 조금 더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먼저 집중하는 게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개인으로서 음식점 사장님들이 아이템이나 그냥 브랜드력이 굉장히 좋아서 판매를 잘 하고 계신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 사례만 보고 우리가 쫓아가기에는 조금은 무모한 시도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저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브랜드에 이제 앱을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커머스와 고객관리 마케팅을 위한 목적으로 앱 제작을 한 거죠. 정말 좋은 회사를 만나서 저희가 좀 저렴한 비용에 제가 원하는 기능을 넣어가지고 앱을 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저희 브랜드 앱에는 밀키트 커머스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방문하시는 고객분들이 앱에서 결제 금액에 따른 포인트를 적립을 받고 그 포인트들로 밀키트 구매도 하고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저희 브랜드의 앱 서비스를 통해 뭔가의 마케팅과 커머스 판매에 대해 조금 제가 진행을 해보고 좋은 성과가 났을 때 제가 또 저희 창업 콜센터 채널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장님들의 댓글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프라인은 아직 옛세대 방식으로 아날로그식 장사를 하셔도 어느 정도 먹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온라인은 달라요. 이용하는 세대가 다르고 인프라가 아시는 것과 전혀 달라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뛰어들어야 합니다. 힘드시면 싹 정리하고 좀 쉬세요. 그냥 전공에 맞게 취직을 알아보셔도 되고 천천히 온라인 쪽 하실 수 있게 여러 정보 얻으시면서 벤치마킹 준비하셔도 되고, 저도 거의 같은 의견인데요. 이거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내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던 그런 제품을 R&D 해가지고 밀키트로 만들면 잘 팔리겠지라는 그런 관점으로 시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온라인 비즈니스는 온라인 비즈니스대로 정말 이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말 처음부터 다시 내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야, 그래야 될까 말까 하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라고 봅니다.
네, 대체적으로 다 저와 같이 좀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시죠. 지친 상태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네요. 쉬어가세요. 화이팅 하세요. 온라인도 오프만큼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주변에 좋은 충원들은 많지만 나의 역량 안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 온라인 판매는 다 스토리로 팔더군요. 유튜브 등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상품이 좋다고 팔리는 건 그 다음이고요. 앞으로 제가 저희 지인이나 저희 고객사 대표님들에게 말씀드리는 요즘의 제 생각인데, 앞으로 시대에서 이게 개인이건 아니면은 회사건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채널, 나의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AI에 관한 부분인데, AI 그리고 GPT를 활용한 그런 업무의 효율을 개선하고 창의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는 유행이 아니고 그냥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더 있다가 버티다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전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 팀원들은 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휴먼 터치적인 일들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난 조금 더 뒤에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과 회사의 채널과 그리고 AI는 당장 내년 2026년에만 해도 이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께서는 정말로 제 이 두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진짜 그냥 시작이라도 하셔도 반 이상은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댓글 달아준 사장님께서 유튜브 등으로 이야기를 풀어서 상품이 좋다고 팔리는 건 그 다음이고요 라는 그 내용에서 채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채널은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래서 지금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거의 정보성 위주의 채널이다 보니 엄청나게 터지는 컨텐츠는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저는 그냥 이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채널을 운영하는 거는 루틴하게 꾸준히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니 제가 조금 나태해지거나 안 하고 있다 하면은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저를 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음식점 장사하는 사장님께서 너무 힘들다고 온라인으로 사업 전환을 하고 싶다는 그런 사연에 대해서 제가 겪었던 그리고 겪고 있는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해보셨거나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도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초보 사장님들의 상담 창구 창업콜센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로 저희 사장님들께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